안녕하세요. 범바라 목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 경고장을 들이밀었죠. 강등, 그러니까 끌어내린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어떤 108년 만에 최고지위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그만큼 거의 정점에 올라와 있었던 미국의 이 신용등급이었는데, 이걸 또 무디스가 한번 2단 옆차기로 각계격파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어제 오늘의 내용도 아니고 S&P 그리고 피치 5월 16일은 무디스 완전히 이건 돌려가기야, 돌려가기. 미국 신용등급이 이런 식으로 신용평가사에 의해서 좀 자존심을 구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 무디스 같은 경우는 지금 관세 정책이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신용등급이 그 지위 자체가 좀 흔들흔들거리는 그런 상황에서 5경 700조 이상이 되는 국가 부채를 미국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표를 딱 찍었습니다. S&P는 2011년, 그리고 피치는 2023년, 무디스가 5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 신용등급을 깎아내렸죠. 신용평가사의 주요국 신용등급 하향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미국의 위기만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도 지금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었고요. 중국도 역시 피치에 의해서 얼마 전에 신용등급이 내려앉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제 미국까지도 신용등급이 이렇게 깎이고 있는 건, 이게 쎄한 느낌이 드는 건 바로 대한민국도 역시 부채 부분에 있어서는 만만치가 않다. 부채는 금운동, 세계에서 금운동 아마 3위 안에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이 전망을 내놓을 정도로 굉장히 이 부채 부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부분, 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트럼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세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국회 하원의 1차 관문 테스트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깎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원을 통과하는 또 기염을 토했는데, 아마도 굉장히 감세 부분은 드라이브를 확실하게 받을 것 같고요. 이 미국 장세가 지금 여전히 강세인 것은, 이렇게 신용등급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다우와 나스닥, S&P 500 역시 강보합 수준에 딱 머물러 있습니다. 지지난주, 그러니까 3주 전까지만 해도 거의 미국 주식시장이 사경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거의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끝도 모를, 발끝이 잘 닿지 않을 정도로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공포감이 시장에 만연했었는데, 이게 서서히 우상향 궤적으로 가면서 차곡차곡 퇴적층을 쌓아가듯이 아주 단단하게 주식시장이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우산업이 0.32, 나스닥이 0.02, 그리고 S&P 500이 0.0. 보통 국가 신용등급이 이렇게 깎이게 되면 주식시장 그냥 날아가게 돼 있는, 보통 한 3, 4% 정도 빠지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장의 약세 현상 잘 극복해서 다시 강세로 가는, 참 의외다라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주식시장이 아주 강해져 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주식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확실하게 붙들고 갈 가능성 아주 많다라는 얘기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국의 주식 종목 아닙니까? 거의 반토막이 나는 250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340선까지 지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장에서는 마이너스 2.25% 정도 떨어졌지만 애프터마켓 이후 장세에서는 고스란히 회복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초장에 떨어진 이유가 샤오미가 전기청소기, 소리 안 나는 전기청소기 만드는 회사 아니었나? 그리고 몸무게 재는 그런 어떤 좀 이쁘장하게 생긴 디자인을 바탕으로 해서 전자제품, 가전제품 만들어낸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느새 여기가 전기차를 만들어. 야, 샤오미 전기차 YU7이 출범을 한 지가 좀 됐어요. 그만큼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대항마를 내세울 만큼,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뛰어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가 지금 이 샤오미의 도전장 상당 부분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오미가 사고로 인해서 4월 신규 주문이 좀 뚝뚝 떨어지는, 대체적으로 55% 감소 추세에 있다 하면서 테슬라와 과연 경쟁이 될까?
라는 또 이 의문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시 테슬라가 초반에 부진을 겪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상당히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좀 테슬라는 좀 안심하셔도 되겠다. 상반기에는 그래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아마 거의 작년 20% 상승률을 더 찍을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 많습니다. 엔비디아 역시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도 지금 135선인데 거의 200선까지 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대만 베이터우의 GPU, 그러니까 AI 요새를 건설하겠다라는 깜짝 발표를 했죠. 이것 때문에 호재가 터지는 건데 엔비디아 역시도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컴퓨텍스 2025 행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삼성이 엔비디아 HBM 공급 여부가 이 촉각이 쫙 몰려 있습니다. 과연 젠슨 왕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삼성 HBM 공급 여부 허락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테스트 기간을 거쳐야 되겠다라는 좀 실망스러운 말을 꺼낼 건지 지금 모든 언론들의 어떤 촉각이 딱 몰려 있는데 이 젠슨 황의 워딩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주식 방향은 또 달라질 수가 있겠고, 앞으로 고대역 폭 메모리의 어떤 이 생산 부분, 이 라인 부분이 굉장히 순풍을 타고 갈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죠. 엔비디아 그래픽 게임 회사였는데 대삼성전자가 이렇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의 입만 딱 바라보고 있는 지금 참 이렇게 쎄한 느낌도 들고 뭔가 좀 그죠? 좀 꿀꿀한 생각도 들고, 아무튼 삼성전자는 이후에 그런 부진을 좀 떨어내고 진격의 거인처럼 치고 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주식 시장 동향을 봐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조금 호재에 가까운 소식들이 들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미국 신용 강등은 결국 5경 이상이 되는 국가 부채 때문에 이게 발단이 된 건데 지금 한국도 문제입니다. 대선 이후에 1300조의 빚폭탄, 충격 전망이 나올 만큼 지금 3대 신용평가사가 미국과 프랑스, 중국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건데 한국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어떤 이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GDP 대비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좀 안전하다 하지만 고령하잖아. 그리고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우리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 그만큼 부채 문제를 좀 수위를 낮춰야지 이 부채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가계대출 잔액이 지금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 농협 15일 기준으로 해서 무려 한 3조 가까이 단기간에 대폭 늘었습니다. 금리가 하향화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소폭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또 5대 시중은행의 이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지게 되면 금리를 상당히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금 영끌 곡소리 지금 벌써부터 새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담대 연체율이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지금 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체율 0.35%를 기록했다고 하는 통계가 지금 발표를 했는데 2개월 연속 지금 올라서 역대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 역시도 GDP 대비 비율을 보시면 그래프를 딱 보더라도 지금 꽁충꽁충 지금 뛰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캥거루 뛰듯이 잠시 뛰었다가 쉬었다, 뛰었다가 쉬었다가 48.4까지는 쭉 하고 올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비기축 통화국 중에서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IMF도 분명히 한국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비기축 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를 처음으로 한국이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거 부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지금 미국도 골디락스를 달리고 있는데 주식시장, 가상화폐, 자본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골드러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 깎아내리잖아. 한국은 어떻습니까? 굉장한 어떤 후폭풍이 찾아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지금 부동산이 거의 국민의 재산의 65% 이상이 콘크리트에 딱 묻혀 있기 때문에 이거 금리 부분에서 주담대 채무 조정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거 2배 늘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캠코에서 채무 조정액이 140%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폭이 확산이 되다 보면 지금 임의경매도 지금 원금이자 갚지 못해서 1월에서 4월까지 서울 임의경매 수순이 30% 이상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은
빚을, 대출을, 그리고 부채를 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부채뿐만 아니라 가계 부채 연동해서 굉장한 어떤 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이걸 좀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수요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고점에 물려있는 구축 사기도 그렇고 또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 뭐 이거 감당이 되겠습니까? 10억 뭐 우습게 넘어가잖아. 지금 뭐 지방에서 끄떡하면 그냥 84제곱 30 국민 평형이라 불리면 안 됩니다. 84제곱 더 이상 이거 귀족 평형이라 해야 되나? 현금 부자 평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아니 84제곱이 서울에서는 15억에서 20억이야. 이게 어떻게 국민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상제 가격이 딱 이마에 붙어 있는 그런 단지를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마감이 되는 동탄 포레파크 자이언앤프루지오 그리고 꿈의 숲 대시양 이 분상제 아파트거든요. 공공택지에서 분양을 했기 때문에 1524세대를 분양하는 자이언앤프루지오 여기 어제 특별 공급 접수를 받았는데 뭐 어마무시하게 사람들 몰렸습니다. 특별 공급 같은 경우 동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분양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평균 경쟁률 10.6대 1을 찍었어요. 신혼부부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죠. 3,626명, 신생아 2,232명 뭐 등등 해서 이렇게 특별 공급이 뭐 어마무시 몰렸습니다. 가격은 84제곱 국민평형이라 좀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좀 비싸다 동탄에서. 분상제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옛날에 3, 4억대 했는데 거의 뭐 배로 올랐다고 봐야죠. 최고가 기준으로 5억 8천 정도 4억대에서 5억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분양가에 비해서는 거의 반값 수준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민영은 여기 뭐 84제곱 이상이니까 사람들이 좀 이 분양가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97제곱, 142제곱, 6억 7천, 1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몰리지는 않았어요. 일단 여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나는 뭐 가점이 안 돼서 안 돼. 뭐가 안 돼서 안 돼. 20% 추첨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0세대 이상 이 당첨자를 뽑는데. 그죠? 국민주택은 20%, 민영주택은 몇 퍼센트? 100%. 모든 사람이 가점제로 경쟁하는 게 아니야. 그냥 추첨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들이밀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진이 있는데 민영주택은 좀 비싸다. 6억에서 10억 동탄에서. 그죠? 국민주택은 그래도 84제곱 5억대 초반, 4억대 후반에서 5억대 초반이기 때문에 20% 추첨제 틈새가 있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요. 여기 자이언앤포레는 자이언앤프루지오는 208여 초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좀 교통환경적인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오늘 1순위 하고요. 내일 2순위 21일 마감이 됩니다. 내일 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일정 좀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꿈의 숲 대시양도 1170세대. 그러니까 여기 공공분양으로 나온 곳들 분양 물량이 많은 것 기억하시고요. 여기도 좀 사람이 몰렸죠. 특별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876가구 모집에 특공 5085명. 그러니까 특공이 이렇게 많이 몰린 적이 별로 없어요. 경기도권에서는. 특히 동탄에서는. 동탄 요즘 분양이 너무 신축 분양가가 높아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신축 단지들은 거의 손절하다시피 사람들이 분양 포기한 그런 어떤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두 단지 분양받기 위해서 몰린 청약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동탄에서 분양한 이 특별 공급 청약 경쟁률이 아마 여기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1순위 그리고 내일 2순위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경쟁률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대스양도 74제곱이 4억대, 84제곱이 5억대라는 좀 비교적 착한 이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아니다 싶으면 무조건 그냥 스킵하시면 됩니다. 전혀 이건 나하고 맞지 않아. 내 운명이 아니야. 생각 때문에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되고 5월 21일 2순위까지 마무리를 지어서 마감이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추첨제가 20% 숨어 있습니다. 74제곱, 84제곱. 10세대, 9세대, 24세대, 10세대, 2세대, 6세대, 61세대 도합 이 정도 추첨제 규모면 충분히 도전해 볼만 하죠. 일단 동탄은 지금 전체적으로 거래가가 좀 내려가는 추세 25%씩 빠지는 그런 것도 있고 30%, 40% 이상 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에 또 여기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았죠. 그리고 산척동
자연의 푸르지오하고 꿈의 숲 대시양이 분양하는 그런 동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한 30% 이상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분상제로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세 방어력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장기전세, 서울시 장기전세 놓치지 말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놓치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759대 1에 달하는 뭐 엄청난 경쟁률을 찍었고요.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뭐 힐스테이트 이편한 세상 문정, 이문 아이파크 등등 뭐 그래도 신축에 해당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몰린 것 같습니다. 뭐 장기전세는 이사 걱정 없지 않습니까? 최장 20년 거주할 수 있고 충분히 뭐 엄청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계속해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좀 확인하셔서 콕 집어서 도전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또 전세제도 임대 환경에서도 바뀌는 부분이 주택 임대차 계약 때는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동일한 의무가 부과가 되는 건데 이거 안 하시면 30만 원 과태료 부과가 돼요.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거 대체적으로 뭐 임대인이 해줘야지. 근데 2차, 자차 뭐 임대인이 까먹고 지나가 버리면 이거 온팡 임차인이 또 뭐 독박 쓸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안 해도 될 일을 할 때 실수, 오판, 손실, 리스크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을 안 할 때는 미스, 손해, 후회, 버스 떠나. 결국 가장 선순위의 일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산시장에선 지금 좀 늦게 진입하고 빨리 약간은 좀 모순적인 어떤 스탠스 같지만 이 디커플링 같은 스탠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절대로 집을 무리해서 또 그런 계획을, 대출 계획을 잡아서 사는 건 지금 시점에서 좀 위험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리시면서 저점의 포인트 잘 잡아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의 이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 문제로 함수관계 딱 이어질 가능성 높겠고요. 이 주담대 금리가 뭐 획기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이상은 이 대출 파이가 커질수록 위험 부담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집은 안정적으로 최저 비용으로 사는 게 가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잘 살펴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쌍욕 빵빵한 목도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